네. 그 다음에 동인곤출. 밖에 나가지 않는 거잖아요. 맞죠? 뭐라고요? 두 개의 문에 화산 폭발을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세계사 채점을 한다고 공산중 아까 그 교육등 1학년이요. 와가지고 막 채점을 하는 동안에 원장님 그런 데 있잖아요. 우리 세계사 시간에 특히 사건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뭔데? 그랬더니 뭐 하면서 이제 그 제국주의 시대를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무력으로 뭐 이렇게 진압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이 갑자기 근데 너희 무력이란 뜻 알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힘이 없는 거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자마자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우리 학교 선생님하고 방금 똑같은 표정을 했어요. 무력이 한자도 수로 없은 거잖아요. 힘이 없다는 뜻 아니에요? 걔는 그게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도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해요. 그런 수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오늘 선생님 이거 사고문 설명할 때 이야기 네, 따끈따끈하게 오늘 있었던 일이라고 얘기해주세요.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이게 남인의 교수님이 쓴 책이 국어 잘하는 아이가 이깁니다입니다. 이 교수님은요, 나태주 시인 그것 오래 봐야 아름답다, 자세히 봐야 아름답다 그 시인 있죠. 그 시인분의 따님이세요. 이 따님이신데 이분이 서울대에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분이 자기 아이가요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이에요. 그래서 본인도 한국어니까 궁금하잖아요. 서울대 온 학생들이 공통점이 뭘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물어봤대요. 영상을 한번 보세요. 서울대학교에서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는 남인의 교수는 지난 3년간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전부터 책에 관련된 설문을 조사를 좀 많이 해서 제 혼자 보려고 조사를 했었는데 물어봤다가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때 책을 많이 읽었다라고 대답한 인원이 항상 70% 언저리로 나오더라고요. 10명 중에서 7명이 초등학교 때 다독을 한 어린이였다는 거야? 굉장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중학생 때는 80%가, 고등학생 때는 65%가 책을 읽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독서는 학습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초중고교 시절 꾸준히 책을 읽었다는 서울대학교 학생들 4명이 모였습니다. 앉아볼까? 네. 학창 시절 독서를 통해 얻은 것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나를 공부를 잘하게 만든 건 이거야. 나를 서울대로 만들게 오게 해준 거는 이거야. 다시 말해서 고득점 비법을 내. 그러면 누구부터 이렇게 좀 가는 게 저는 그때 당시에 되게 방해가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책을 한 권 더 읽는 것보다 시험 문제를 하나 더 맞추고 점수를 하나 더 올려서 등급을 하나 더 올리는 게 사실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그게 전략상으로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결국에는 다 그런 토대를 쌓는 과정이었구나. 저는 몰입을 좀 잘했던 편인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이 막 이렇게 떠들고 뭐 하고 할 때 저는 그래도 책을 붙들고 제일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 이제 기저에 뭐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독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체화라는 단어였어요. 내용의 익히 그리고 그걸 가장 잘 만들어줄 수 있었던 거는 상상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잘할 수 있게 만들어준 밑바탕이 좀 저 마지막 학생이 독서에 가장 중요했던 점이 상상력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들 책을 읽으실 때 어떻게 해요?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떠오르고 나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것도 떠올려보고 맞죠?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또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기 시작을 하잖아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야 됩니다. 이 상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고력이 생기지 않고 비판적인 이해가 생기지 않아요. 여기서 공통점을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서울대 학생들은 꾸준하게 독서를 했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이거 과목은 어느 과목일까요, 언니? 이번 2026년 수능 지문입니다. 맞추시는 분께 제가 선물 드릴게요. 국어? 어머니 잘 맞추셨어요. 눈치가. 제가 부모니까 가져왔겠죠. 역시 이런 수행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부물질이 접합하여 도충으로 이게 연력학의 에너지에 관한 지문이었거든요. 이런 지문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어머니? 어떻게 풀어야 되죠? 저희 중등부 선생님하고 풀었거든요. 이런 어려운 지문은요, 한 줄 한 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열평창 지수 개수는 어떻게 구하고,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고, 그걸 또 하기 위한 어떤 조건이 있고, 쭉쭉쭉쭉 나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말이 어렵다 보니까 머릿속으로 상상이 안 돼요. 근데 문해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읽고 이해가 되면서 상상이 돼서 이거를 식으로 풉니다. 열평창 개수는 뭐분의 뭐구나. 이거는 이 양을 구하려면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 이거를 저희 선생님이 식으로 쫙쫙쫙쫙 쓰더라고요. 읽고. 그렇게 해서 머릿속으로 내가 이해해서 상상을 해서 그 식을 나와서 그 지문을 선지와 비교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줄 한 줄 정확하게 읽어내는 힘이 필요하죠. 이렇게 국어가 어려운 이유는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해요. 법 지문도 나오고요. 칸트 지문도 나오고요. 이번에 과학 지문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항상 수능 지문에 첫 번째 지문은 독서론 지문이 나오거든요. 이 독서론 지문이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수능 지문 첫 번째 지문은 그게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이거는 너무 좋은 내용이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출력해가지고 1번 지문 같은 거 꼭 다 풀게 있어요. 중학생들한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은 해독과 언어 이해로 나뉜다. 그래서 해독이 발달된 후에 독서 경험이 독해 능력 발달에 주요한 기여를 한다고 본다. 이 수능 지문에서조차도 독서가 중요하다고 얘기 나왔어요. 이 지문의 포인트는 해독은 어떤 개념이고 언어 이해는 어떤 개념이고 이 두 개가 먼저 뭐가 선행이 되고 뭐가 후행이 돼야 되는지 그 조건을 정확하게 비교를 해야지만 3번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는 추론 문제였어요. 그러면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학교까지는 독서를 해야 되고요. 글쓰기로 수행평가를 대비를 해야 되고요. 국어 개념을 읽고 이해해야 되고 그 개념을 메타인지로 정의하면서 암기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저희 학원에서는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 제가 좀 뒷부분에 저녁 시간이라 좀 빠르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처음에 학원에 오면 교과도서 지수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이 교과도서 지수 테스트의 중간이 본인 학년 수준이고요. 앞이 학년 대비 높고 뒤가 학년 대비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 동기 부족형이구나, 아니면 선택 집중형이구나, 우리 아이는 그래도 다행히 고성취 효율력이구나, 이렇게 우리 아이의 수준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는 독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독서의 첫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을 수치화해서 그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아이의 기질과 성향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DIS 행동 유형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직접 하려고 했으나 지금 벌써 시간이 지나가지고 요거는 제가 소책자로 안내로 링크를 해드릴 거예요. 이게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5분 정도 내외로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결과냐면 이렇게 4분면이 나오는데 위가 빠르고 아래가 느려요. 오른쪽이 과업이고 왼쪽이 사람 중심형이에요. 이게 그걸 통해서 이 친구는 성향이 빠르고 과업 중심인지 아니면 느리고 사람을 좋아하는지 그 성향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 보면 주도형이 있고 사교형이 있고 신중형이 있고 안정형이 있어요. 주도형은 이 친구는 내가 어디 가서도 짱 먹어야 돼요. 남의 지시를 받는 거 싫어해요. 그런 친구들 있죠. 맞죠? 그리고 사교형은 친구랑 노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친구가 놀자 하면 바로 나가는 거예요. 시험 기간 그리고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신준형은 앉아가지고 이렇게 조용히 말도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저 선생님 실력이 있고 선생님 별로고 지 혼자 다 판단을 합니다. 그런 친구가 제일 무서워요. 그리고 안전형은 좋은 게 좋아. 갈등을 회피를 해요. 네, 그 아이의 성향마다 다 다가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 주도형이면서 신중형인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7세 후반 때 와서 5학년 때까지 하고 전학을 갔거든요. 그 친구가 가장 떠오르는 게 뭐냐면 많이 울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진단을 받다가도 진단 결과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한두 개밖에 안 틀렸어요. 그런데도 종이를 조용히 이렇게 찌그리면서 똑같은 눈물 덕도 흘려요. 그러면 선생님이 다가와서 뭐라 해도 말도 안 해요. 그럼 제가 그때 막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왜 그래 이러면 그런 말도 안 해요. 그러다가 마음이 가라앉혔을 때 제가 들고 데리고 와서
걔를 분석을 해요. 이 도서가 너한테 왜 어려웠는지, 어떤 장르였는지, 평균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야기해서 그 아이를 납득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좀 마음이 풀어져요. 그러면 눈물 뚝뚝뚝 닦고 이제 또 글쓰기를 하러 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이의 기질에 가서 맞춰서 해야 되지, 이 아이를 자꾸 빨리 하라고 다그치거나 그런 식으로 다가가면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 학원에서는 그런 기질, 컨디션 이런 것들도 다 파악을 하면서 수업을 좀 하고 있어서 저희 선생님들하고 좀 어려운 아이, 좀 당하기 힘든 아이 케이스는 항상 이야기를 하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대응하고 저렇게 대응하고 스터디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독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출발의 흐름은 독서전 예측, 독서중 활동, 독서중 관리, 독후 활동으로 나뉩니다. 자, 이게 미래인 국어 교과서 3학년 2학기에 실린 능동적 읽기 파트예요. 교과서에서도 조차 책을 읽을 때는 읽기 전, 읽기 중, 읽은 후를 하라고 해요. 저도 독서로 공부를 할 때 이걸 제일 먼저 공부를 했거든요. 여기서 보면 읽기 전에는 훑어보고 예측하고 백임지식 활용하고, 읽는 중에는 읽어보고 내용 확인하고 공감하고 질문하고, 읽은 후에는 요약하고 주제 파악하고 깨달음 가서 글을 써보자. 이 모든 과정이 저기 리딩 프로그램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난 네 엄마가 아니야라는 앞표지를 보고 예측을 합니다.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 그래서 뒷표지를 읽어보고 그럼 오토는 부모님, 어머니를 찾으러 떠났는데 과연 찾았을까? 이렇게 예측을 아이들한테 해보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1학년 아이가 썼어요. 글자가 너무 1학년스럽죠. 점점 올라가면서 아이들 글자가 왜 그러지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을 배울 것 같다. 낯선 생명체를 만날 것 같다. 참 순수한 마음이 잘 드러나는 그런 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읽는 중에는 그러면 어머니들 집에서 책 읽었을 때 아까 전에 너무 빨리 읽어요. 제대로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읽는 동안 내 이렇게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쳐다보면 아이가 싫어해요. 맞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는 3분 독서를 하는 걸 하거든요. 3분마다 페이지를 기록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어머니들 오늘 이거 설명해 준다고 앉아 계시지만 지금 50분이 지났어요. 50분 내도록 집중했을까요? 중간중간 딴 생각 드나요 안 드나요? 들잖아요. 우리 뇌는요, 단기 집중력이 최대로 효과가 좋을 때 3분이래요. 그래서 3분마다 기록을 하고 페이지를 기록하면서 잠깐 환기하고 다시 집중, 기록하고 다시 집중, 그러면서 집중력과 지구력을 쭉 성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 처음에는 빨간색이 되어 있죠. 이 빨간색은 읽기 페이지가 느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처음에 도입해서 들어가기까지가 조금 집중력이 오래 걸리는 친구. 그러면서 괜찮은 속도로 나오다가 중간중간에 빨갛죠. 그럼 중간중간에 딴 생각을 좀 잘하는 친구예요. 딴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과학 지문이나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워서 빨간색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거 데이터 하나만 보고 다그치면 안 돼요. 책이 뭔지, 장르가 뭔지, 어떤 파트의 부분을 읽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또 레벨이 낮은 친구 또는 읽기 능력이 훨씬 뛰어난 친구들은 자유도서 시작 시간과 끝 시간 몇 분에 걸려서 책을 읽었는지 전국 아이들과 데이터로 비교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독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학교에서도 교육과정이 과정형으로 이제 다 바뀝니다. 그럼 과정형으로 어떻게 우리 학원에서도 적용을 하고 있느냐? 책을 읽다가 한 권을 다 못 읽고 가잖아요. 두꺼운 책은 못 읽고 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덮고 가는 게 아니라 읽은 데까지 요약을 합니다. 읽은 데까지 질문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핵심 정보를 요약해보고, 이게 총 9종의 요약 노트지가 있거든요. 다양하게 한번 써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AI 시대는 질문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질문하기는 꼭 많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아이들한테 좀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어휘 활동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Q&A로 주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어휘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1에서 3레벨까지는 어휘 활동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린이라고 하면 그냥 글자만 거린이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 남, 구걸, 얻어먹고, 사는 사람. 이 문장 뜻에서도 핵심어가 뭔지를 체크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좀 읽게 하고 보조 테스트도 하게 하고, 책을 읽다가 진단받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이 어휘 사전 활동지에다가 적고 태블릿에서 국어사전으로 해서 다 찾아보게 해서 적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한자어 아까 보면 어휘 수준이 심각했잖아요. 그래서 한자어 10개를 제가 출력을 합니다. 거기에 속담도 있고 사자성어도 있고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난처하다라는 거 보면은 어려울 난, 처리할 처, 이렇게 한자 뜻에도 형광펜을 밑줄 긋게 하고 관련된 문제도 풀게 하고 마지막 주에는 10문제로 텍스트도 해보고, 이 결과도 이코딩으로 다 발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등부는 이렇게 10개의 단어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적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화작 어휘 문제집을 가지고 아이들 그 리딩 레벨 난이도별로 나눠가지고 하게 합니다. 근데 보통 아이들 어휘 문제집 하면 어떻게 해요? 눈으로 쓱 보고 그냥 문제 쓱 풀잖아요. 문제 너무 쉽거든요. 다 맞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 어휘를 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그렇게 수업을 시키진 않고 메탈지 종이에다가 그 어휘와 한자 뜻하고 예문까지 다 쓰게 합니다. 손으로 다 쓰게 하고 선생님들한테 부조 통과하고 그 다음에 어휘 테스트까지 다 해야지만 어휘 테스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 학원에 보면 초등학교 6학년에 왔다가 중학교 1학년이 된 학생이 있어요. 이 친구는 이해도가요. 교과도서지 테스트했을 때 80%예요. 자기 학년 수준보다 높죠. 그런데 뭐가 안 좋냐면 속발음 낯글자, 분당 글자 수,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300자. 300자 수준은 1학년에서 3학년 수준이거든요. 이 친구는 그러면 수능을 푼다. 어떻게 될까요? 반도 못 풀고 끝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자기 속도에 맞는 책을 줘야 돼요. 그래서 3레벨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3레벨의 이해도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읽기 속도가 느려요. 읽기 속도가 느린 건 책을 많이 안 읽었거나 본인의 성향이 꼼꼼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3레벨로 주니까 그래도 처음에는 남자애니까 뭐 얼마나 이렇게 독서학원이 좋아서 오겠어요. 네, 좀 쉬운 책을 주니까 그래도 즐겁게 읽고 쓰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6학년 때 매일 보내시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그래서 매일 받는 한 결과 이 아이가 지금 현재는 6레벨 그리고 얼마 전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은 7레벨 나왔습니다. 이렇게 3분 독서를 할 때 8에서 12페이지가 정상이거든요. 3레벨도 정상 속도 나왔고 6레벨도 정상 속도가 나왔어요. 이제는 속도도 정상 기록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글쓰기도 보면 한두 줄 썼거든요. 나중에는 6레벨로 갔을 때는 지킬앤 하이드 박사를 되게 요즘 시대에도 지킬앤 하이드 박사 같은 사례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탐구하면서 글 쓰더라고요. 오늘도 글 쓸 때 그 독립운동 난민이 되다라는 책을 썼는데 반 정도 써왔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주제를 파악하는 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를 이회영 이야기를 쓰고 권기욱을 썼는데 주제가 책 제목이 난민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왜 난민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가 없더라고요. 제목을 봐 난민이잖아. 이회영 선생님이 자기 재산을 다 팔고 신을 모가를 다 만들고 그 자식들은 난민이 돼가지고 가난하게 돌아가셨어. 근데 너는 업적만 있지 그런 내용이 없어. 그런 내용을 좀 더 추가해서 적어봐. 그랬더니 다시 적어서 가득 외워서 오더라고. 그리고 초2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이 어머니도 정말 대단하세요. 매일 보내요 그냥. 매일 보냈더니 이 친구가 1레벨로 시작해서 지금은 6레벨 끝자락이거든요. 처음에는 1레벨 때 이렇게 썼다가 그 다음에 3레벨일 때 이 정도 썼다가 6레벨이 됐을 때는 이렇게 써요. 지금은 이 통글 쓰기에 들어가서 문단하는 것까지 제가 다 시키고 있거든요. 계획 짜고. 그 다음에 초3학년 학생은 이제 올해 온 친구예요. 올해 온 친구, 이런 친구들이 대표적으로 많아요. 이해도가 35%, 속발음 낯글자, 300글자, 분당글자 수. 이게 대부분 평이하거든요. 근데 3학년 수준에서 뛰어난 아이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1레벨부터 시작했더니 지금 3레벨로 가서 글쓰기도 확연하게 있는 거 보시죠. 글쓰기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무조건 써라. 많이 쓰면 됩니다. 자꾸 써봐야 돼요. 근데 내가 제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써야 되죠. 대충 건성 읽기로 하고 쓰면 쓸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계속 재미있었다. 이런 내용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제대로 읽었는지 1차 진단으로 검사를 하고 2차 글쓰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무초 과학 글쓰기에 상도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영신초 학생이 그거는 독도사랑은 전국 대회거든요. 전국 대회에서 원상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도 글쓰기 체크사항을 핵심 내용을 파악했느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했느냐, 중요 정보 내용을 선별을 했느냐, 분량을 했느냐, 논리적 구성을 했느냐 이 기준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통 수업은 정적인 수업이 많아요. 책을 읽는 행위가 그렇게 즐겁고 재밌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주제활동을 해가지고 올해는 초등부는 과학을 주제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얼음으로 불을 피울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록 렌즈에 할 수 있는 돋보기를 하나씩 다 줬어요. 그래서 돋보기를 주면서 돋보기는 멀리 있는 대상을 보면 초점에 벗어나면 거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서 자 돋보기를 들어봐. 내 얼굴이 어떻게 보여? 거꾸로 보이지? 원장님 이렇게 있지? 막 이렇게 하면서 직접 실험해 보기도 하고 마인드맵으로도 그려보고 어려운 상식을 좀 쉽고 재미있게 자꾸 풀고 그 시간에
발표도 하는 수업을 갖고 있어요. 아이들이 이 시간을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읽기 트레이닝과 독해 트레이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냐면 첫 번째 일단 지문을 하고요. 두 번째 문제를 읽어요. 문제를 바로 푸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어떻게 한다? 이몽룡이 광안루에 올라와서 본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먼저 읽고 나서 동그라미가 되어 있죠. 핵심어에 이몽룡이 광안루 올라봄. 이것만 동그라미를 해야 돼요. 이 핵심어 찾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께서 문제 확인하는 시간이 계속 느리다고 나오는데 괜찮은가요? 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당연히 어렵죠, 어머니.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성향이 또 그 친구는 신준형의 안정형이거든요. 느린 편이거든요. 느린 친구한테 빨리 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걔는 그럼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대충 건성으로 하겠죠. 그럼 그게 습관이 되는 거잖아요. 어머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아직 1레벨이고 당연히 핵심을 체크하는 게 느립니다. 그 부분은 시간이 지나야지만 해결이 돼요. 너무 다그치지 말고 기다려 줍시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지문 속에서 그러면 광안루에 본 게 그네를 타는 아리따운 아가씨거든요. 여기 지문에 그네를 타는 아리따운 모습을 보였을 때 1번의 지문의 정답이 저기 있었다. 이렇게 답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내가 통과 시간이 1세시간에 통과했고 분당 걸쳐서 400자였고 통과 각각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지 스스로 적게요. 자기가 적어야지 자기 분당 걸쳐서가 느는지 주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사는 프리미엄 수업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4레벨 이상이 되면 한국사를 시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주도 학습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일반적으로 한국사 수업은 어떻게 해요, 어머니? 뭐 책을 보거나 강의를 듣거나 그렇게 하죠. 저희 학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책을 읽고요. 이 요약 노트를 밑줄어서 읽고요. 다시 책에 밑줄을 그어요. 삼독을 하고 나서 책을 덮어요. 그리고 나서 빈칸에 요약을 스스로 지우는 거예요. 스스로 지은 건 연필로 쓰고요. 내가 기억이 안 난 부분은 이렇게 볼펜으로 지웁니다. 이게 자기주도학습 메타인지 학습법이에요. 이거를 초등학교 때 먼저 경험을 하고 간 친구는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훨씬 더 잘합니다. 요약 정리하는 능력이 월등하게 뛰어나게 돼요. 그리고 중등부가 되면은 비평문을 쓰게 했거든요. 올해는. 그래서 비평문이 뭔지 알아보고 오징어 게임 아시죠, 어머니? 오징어 게임 그 내용이 과연 충서 죽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비평거리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비평문을 한번 써보라고 시켜봤고 이번에 여름방학 때 중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한테는 멋진 신세계라는 어려운 책을 좀 도전시켜보자. 한 권을 좀 꾸준하게 완독을 시켜보자. 왜냐하면 그 정도의 수준을 읽어야지 고등학교 가서 혜택을 쓰잖아요. 근데 리딩 도서가 아직 6, 7레벨인데 아직 그 수준이 안 되지만 그래도 도전을 해보자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활동시 도움할 수 있는 챕터마다 질문하고 쓰는 것들을 다 만들어줬거든요. 그리고 설명을 해주고 아까 이해 안 된 친구는 저기 앉아가지고 독서 토론으로 설명 좀 해주고 그랬더니 확실히 레벨 높은 친구는 다 이해하고요. 4레벨, 3레벨, 5레벨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그래요. 이 올더 서플리라는 사람이 1930년대 이 작품을 썼거든요. 임신을 하지 않고요. 인공 배아로 알파와 데타 이렇게 계급으로 나눠가지고 계급 사회로 철저하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소말하는 마약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거를 마약 불법이 아니에요. 합법적인 거고 생을 마감할 때도 행복하게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고도로 과학이 발달된 사회가 지금 우리 AI 발달하는 시대가 너무나도 적합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그 시대에 이 상상력을 발휘했던 그 작가의 작품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읽혔더니 잘 쓴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확실히 레벨이 낮은 친구들은 어려워하더라. 자, 그래서 중등부가 되면요. 똑같이 책을 읽어요. 그래서 자기 레벨에 맞는 책을 읽어서 문해력을 올리고 그 다음에 내신 대비를 합니다. 내신 대비는 지금 앞에 나가서 막 강의를 하진 않아요. 근데 강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문법 파트. 그런 부분은 공통적으로 이해가 좀 힘드니까 쉽고 재미있게 또 외울 수 있는 방법들을 기술적으로 좀 설명을 해줍니다. 그 외에는 이렇게 앉아서 자기 스스로 자기 속도에 맞춰서 읽고 이해하고 계속 자기 메타인지로 씁니다. 그리고 오답 노트도 쓰고 이런 식으로 너무 바보다 보면 가치 있는 경험을 시로 표현하는 게 4가지가 있고 반어의 특징은 3가지, 풍자의 효과는 4가지, 혼율의 특징은 2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 4가지를 이렇게 써가야 되고 3가지, 4가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메타인지에 구분해서 목차별로 이렇게 갈래를 항목을 나눠가지고 그 안에 채우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시로 바로 써서 이렇게 메타인지로 분석을 해보기도 하고요. 문법 파트 외우는 거 이거 다 쓰게 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중학교 시험은 이게 소나기 지문인데요. 소나기 지문에 보면 여기 중간중간에 중략이라고 되어 있어요. 학교에서 전문을 다 배우긴 하거든요. 근데 이 지문이 중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파트가 실려 있는지 서로 본론 결론 중에 발달장 교육이 절정 결과 중에 어느 부분인지가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시험 시간에 읽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이 되고요. 이해와의 싸움이 되고요.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분탕글 자수가 300자인 친구가 고학년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 힘들다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 저희 학원은 성적이 꽤 좋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리딩 레벨이 6레벨이거나 7레벨 이상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이 익혀서 리딩 레벨이 6, 7레벨이 돼서 중학교로 보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 좀 힘듭니다. 그래서 4레벨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100점을 받은 학생도 있긴 있었어요. 자기 주도로 공부를 하니까. 근데 모든 학생들이 다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레벨이 높은 학생들이 이 레벨이 나와요. 이 점수들이. 그래서 내년에 저희 학원의 커리큘럼을 보면 상반기와 하반기에 항상 저는 학부모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달에 한 번씩 우수 독서 노트자를 선별을 해서 상장도 주고 포인트도 줘요. 그래서 받아간 친구들도 꽤 많을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여기다 제가 명단 적고 밴드도 공지하고 바깥에 전시까지 해주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동기부여하러 글쓰기에 대한 동기부여를 꾸준하게 칭찬을 좀 받으면 아이들이 좋거든요. 그리고 또 상반기와 하반기에 재원생을 따로 불러가지고 각자 뭐가 힘든 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해도 분석하고 해서 개별 면담을 다 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런 어휘 사실 추론 비판 중에 어휘가 부족하니까 어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책들을 많이 읽어야 되고 글쓰기가 요즘에 계속 같은 패턴을 읽는다. 그 부분을 좀 올려보자. 그래서 하반기 언제쯤 갔을 때는 목표 레벨 몇 레벨로 목표를 하자. 이런 식으로 개별 면담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주제활동을 과학을 했다면 내년에는 신문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리드인의 도서들은 대부분이 도서는 발행 즉시 과거의 지식입니다. 그런데 신문은 그 즉시 시사성을 발휘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제가 4주 동안 신문으로 프로젝트 수업을 한번 해봤어요. 초등부를 대상으로.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무 잘 따라오더라고요. 신문 기사를 요약을 해서 형광펜을 밑줄 긋고요. 그 신문 기사에서 질문까지 다 적어보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질문을 너무 잘 적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방학 끝나고 다시 안 하니까 원장님 왜 신문 안 해요? 라고 해가지고 아 그러면 내년에는 신문의 시사성을 가지고 아이들은 또 1년을 또 끌고 가야겠다 해서 내년에는 신문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때는 정각이 시작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발표도 하고 같은 프로젝트 수업이니까 시간에 맞춰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예비 중등 6학년 어머님들이 계신데 중학생이 되면요 리딩 기본반이 있고요 리딩 심화반이 있어요. 기본반은 똑같이 책을 읽고요 시험 대비 한 달 전에는 내신 대비가 들어갑니다. 아까처럼 자기주도 학습으로 하고 일요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 저희 학원은 고정이에요. 3주 동안 불러가지고 시험 대비 부분도 따로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심화반은 무슨 수업을 하냐 이렇게 시 분석을 합니다. 시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고요. 비문학 지문, 구조화해서 한 줄 한 줄 정확하게 읽어내는 힘을 합니다. 이게 중등부는 90분씩 2번을 오는데 책을 읽고 내신 대비를 하는데 그걸로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1시간을 더 낼 수 있는 심화반 친구들만 요거 따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2월에 안내장을 발송을 할 때 그래서 우리 친구는 기본반만 할게요. 우리 친구는 심화반 할게요. 그걸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 선택 기준은 그때 4레벨인데 3레벨인데 이 심화반은 할 수가 없어요.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 친구들은 심화반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중3 친구들도 있거든요. 예비 고등은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1학년 때는 다 공통 과목입니다. 고교학점제로 바뀌면서 문이과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국어는 공통 과목, 공통 국어 1, 2를 배우고 그다음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런 식으로 다 배우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공통 국어 1, 2를 다 배우면서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 그래서 메타인지로 저기에다가 빈 여백에다 적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3월 되면 바로 3월 치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대비할 수 있는 훈련도 해가지고 2월 22일, 28일까지 제가 수업을 하고 졸업시켜서 가요. 어머니들께서 고등학교 수업도 해주세요라는 요청을 제가 몇 년째 받고 있는데 어머니 애가 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가면 없어요. 야제도 해야 되고 영수도 가야 되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 토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주말까지 할 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도 안 시키고 있어요. 근데
리딩에서 잘했던 친구들은요, 언어 영역을 국어는 그래도 1, 2등급을 받더라고요. 자, 독서에 관한 부모의 자세가 있어요. 제가 기운이 없어가지고 이거 대신 저 대신 한번 읽어주실 분 어머니 계실까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어머니. 독서에 관한 부모의 자세. 절대 조급해하지 않는다. 조급증이 아이를 불행하게 한다. 12년 이상 계속할 각오를 하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 아웃풋 테스트 성적과 쓰기 결과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하루하루 조금씩 산을 옮기는 마음으로 국어를 부어준다. 네, 감사합니다.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대 남인혜 교수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죠? 남인혜 교수님이 국어를 잘하는 아이가 이깁니다. 이 쓰신 내용이에요. 저도 사실 학부모인지라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이런 구조를 자꾸 읽어보고 마음을 다잡아요. 어머님들도 많이 흔들리시죠? 해야 돼 했다가 우리 애가 계속 찡찡대면 아 그럴까 싶다가 마음이 많이 흔들리실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내가 내 주관을 가지고 이렇게 딱 잡고 있어야 아이도 또 간을 봅니다. 엄마가 내가 흔들었을 때 흔들린다. 마구잡이로 흔들어요. 근데 흔들어 봤는데 우리 엄마 강직하다. 몇 번 더 해보다 안 되면 에이 포기해요. 그래서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고 싶고 내 가치관이 그러면 정립이 돼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이런 교육을 듣거나 책을 보거나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는 학원을 운영하는 운영자로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냐면 학생들이 행복하면 배움은 깊어집니다 라는 모토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 아이들이 이렇게 보시면 학원에서 진짜 저는 이벤트 이상가 싶을 정도로 이벤트를 많이 해요. 그 이유는 어머님들 독서 많이 하세요? 거의 안 읽으시죠? 책을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어머니 한번 가끔씩 오셔서 여기 뒤에서 한번 지켜보세요. 너무 예뻐요. 앉아가지고 책을 탁탁탁 읽으면서 한번 탁탁 기록하면서 앉아가지고 고민하면서 글을 써요.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저는 우리 학원 학생들이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이 힘을 지속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 와서 즐거운 추억을 가져갈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슬러시 기계도 대여하고 이런 이벤트도 하기도 하고 아이들과 즐거운 활동도 하기도 하고 또 중고등학생들한테 동기부여하면서 강의도 해주기도 하고 상장도 주고 그리고 올해 연말에는 포인트 제도를 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너희들이 포인트를 좀 값지게 쓸 수 있는 길을 주겠어.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어. 너희들이 모은 포인트가 1포인트, 2포인트, 1,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들이 기부한 만큼 원장님이 기부를 하겠다라고 했더니 정말 어떤 남학생이요. 원장님 저 빨리 12월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이랬더니 저 기부하게요. 이러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어떤 애는 따져요. 원장님 왜 1포인트에 100원이에요? 너무 짠 거 아니에요? 그런가? 그러면 좀 올릴까? 근데 그 돈은 다 제 주머니에서 나는.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마음이 기부하는 좋은 경험이 됐으면 싶어서 과감하게 돈을 쓸 예정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재원생 어머니께서는 영수증을 다 하나 받으셨을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리뷰를 작성해 주시면 다음 달에 수강료 2만 원 할인 혜택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상반기에도 있고 하반기에도 하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제가 어머님들이 너무 믿고 맡겨주시는 게 느껴져요. 그 보답을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얼굴 뵙고 이야기를 나누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혜택은 이런 것뿐이라서 이런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신규생 어머님들 오셔서 12월 말까지 등록하시면 제가 수강료 5만 원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GSI 검사를 못했는데 집에 가서 검사를 할 수 있고 그 각각의 특징이 다 적혀져 있는 소책자를 제가 이번에 만들었어요. 저희 리디 원장님들하고 다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거를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온 가족이 같이 함께 해보시면 좋아요. 아 얘가 이래서 이랬구나. 앞으로 얘가 이러고 나 성향은 이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지 재미있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끝에 말을 너무 빨리 해가지고 다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조심해서